한국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외국 외교관이 가진 막강한 권한, 바로 면책 특권. 만약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정말 놀라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이를 돌봐야 해서 법에 보장된 대로 근무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는데 글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겁니다. 정말 황당하겠죠?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엄청난 변수가 더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사가 한국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진 외교관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평범해 보이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요, 주한 파나마 대사관에서 아주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한 직원이었습니다. 프로필을 좀 보면 무려 12년 넘게 주한 파나마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직원이었어요. 그녀의 요청은 사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법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겠다고 한 거죠. 뭐 특별한 요구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당연한 요청에 대한 대사관의 반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모든 갈등의 불씨가 됐다고 할까요? 명백한 보복성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나빠졌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단축 근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것도 공식 신청 바로 하루 전날? 갑자기 전혀 다른 업무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게 뭐였냐면 지하 주차장에 가서 컴퓨터나 핸드폰도 쓰지 말고 수십 년 묵은 서류를 손으로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12년간 일해온 자기 사무실 출입 권한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이 사건을 딱 한마디로 규정했던 표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면벽 근무. 이 말 한마디가 이 조치가 얼마나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이 직원 여기서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요. 동시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언론에도 알리면서 맞서 싸웠죠. 그러자 대사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녀를 아예 해고해버립니다.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달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과연 한국 땅에 있는 외국 대사관은 한국의 노동법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가? 대사관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운 방패는 바로 외교관 면책 특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사법권에서 면제해준다는 국제법상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모순,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드러납니다. 대사관은 우리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이 직원과 맺었던 고용계약서를 보니까 거기에 혹시 분쟁이 생기면 한국 노동법을 따른다고 떡하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계약서가 자기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고유한 통치 활동 같은 주권적 활동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처럼 사람을 쓰는 사적인 상업 활동에 가깝다고 본 거예요. 이 결정적인 판단 하나로 대사관이 내세웠던 면책 특권이라는 단단한 방패는 깨져버렸고 이 사건은 온전히 한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의 법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해고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이 해고는 부당하다. 노동위원회의 논리는 꽤 섬세했어요. 직원이 언론에 제보한 것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12년 넘게 일한 직원을 잘라버리는 건 너무 과한 처벌이다. 즉, 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처벌의 수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이 정말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건 바로 다음에 나온 두 번째 판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이어서 고용노동부도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요.
주한 파나마 대사가 한 행동들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에서 현직 대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상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판결은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처벌이 뒤따랐죠. 한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기념비적인 판결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직원의 싸움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할까요? 이 사건이 남긴 의미는 정말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한국인 직원들도 더 이상 면책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벌어지는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외교관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특권, 그리고 한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과연 그 경계는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계속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